이번 영상에서는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서 제가 불안증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수많은 분들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제를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불확실성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불확실한 것, 그러니까 나한테 불안감으로 찾아오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내가 견디는 훈련을 하는 건데요. 이것을 일상으로 예시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냅둬 놓고 견디고 있는 것,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도 일부러 참고 견디는 것, 누군가에게 답장이 왔었을 때 그것을 바로 확인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불확실성 훈련에 포함되는 내용들인데요. 왜 이것이 불안을 극복하는 훈련 방법일까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이 없고 판단이 없다면 불안은 애초에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무의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무의식에서 현재 의식으로 이동된 정보를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의 생존이 불안해질수록 무의식이 긴장될수록 현재 의식으로 정보를 많이 보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생각이 많아지겠죠. 생각이 많아지면 뇌를 많이 쓰게 되고 뇌가 과부하가 되면 피가 많이 필요해지는데 심장에서 머리 쪽으로 피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피를 심장에서 보내려면 중력을 거슬러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의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각이 많아질수록 반드시 심장도 긴장되고 과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심장이 과부하되고 빨리 뛰기 시작을 했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인 불안에서 현재 의식의 불안,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무의식의 생존 불안 때문이잖아요. 무의식은 생존의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보들의 총체입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이 길로 가게 되면 A가 나올지 B가 나올지 혹은 가와 나와 다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고 그것을 가장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견디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 이 불확실성 훈련의 원리인데요. 이론적으로는 100% 맞는 말이고 결국에는 이 불확실성을 점점 견디는 이 내성이 강해져야지만 마음의 근육이 강해지고 불안으로부터 잘 버틸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바로 이렇게 불확실성 훈련으로 뛰어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비유를 들자면 내가 지금 다리의 근력이 부족해서 다리 운동을 한다고 칠게요. 근데 다리의 근력이 부족해서 지금 걷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마치 스쿼트를 시키는 꼴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체형은 이미 틀어져 있고 근육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스쿼트를 통해서 더 다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애매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을 트라우마가 재현되는 그 상황에 노출시켰다고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트라우마가 사라질까요? 아니면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이 과정을 또다시 트라우마로 얻게 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불확실성을 견디는 것이 불안의 내성을 높이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을 견디는 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바로 할 수 없다면 맨몸으로 먼저 해야 되고요. 맨몸으로도 앉았다 일어났다가 어렵다면 그 전의 단계인 재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나고 10년 동안 코칭한 결과 불안에 호소하고 불안증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이었어요. 저도 과거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로 내가 어떤 직면하는 훈련을 하거나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전략을 바꾸는 거죠. 불확실성을 바로 견딜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확실성 자체를 내가 받아낼 수 있는 이 그릇을 다시 되살려내야 돼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부터 겁이 좀 많고 불안을 자주 느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의 담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평가하는 본인의 그릇이 원래 그릇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그것이 작아진 상태지 그것이 100%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이렇게 많은 후기로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근육이 자라는 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딥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바로 하루아침에 며칠 만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요, 이것은 없었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에 가깝거든요. 이것이 운동, 훈련과 재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재활을 해야 돼요. 잃어버렸던
내 불확실성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그릇을 되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비유를 하자면 이것은 돈과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가야 되는 돈이 정해져 있다고 칠게요. 딱 그 정도의 돈만 있어. 그러면 어떠한 약속이 오든 그것은 위협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왜냐면 뭐 나가면 돈이잖아요. 근데 내가 통장에 잉여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곳간이 넉넉했을 때는 어떠한 사소한 문제가 발생되든 어떤 약속이 잡히든 그것이 크게 나한테 위협적인 상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협을 맞이하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시나리오가 돌아가요. 그 다음 이것으로 감정을 느끼고 그것이 행동, 플랜, 개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생각이고 그 감정까지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당연히 행동을 하고 그것을 개시할 때도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무의식이 이 위협을 받아들이는 그릇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잉여 에너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잉여 에너지를 확보하는가? 첫 번째로는 에너지가 누수되고 지출되는 것을 잠궈야 되겠죠. 최적화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신경 정신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활동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신경 정신 에너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경 에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은 무의식적인 생각과 의식적인 생각 이렇게 두 가지로 돌아가는데요. 결국에는 이 신체 위치로 치면은 머리 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머리 쪽이 과부하되고 에너지가 몰릴수록 에너지가 지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반대로 만들게 되면은 에너지의 누수가 잠겨지고 최적화가 되고 에너지가 축적되고 충전이 되겠죠. 그 머리와 반대되는 위치는 양 골반 사이, 아랫배, 우리가 동양에서는 단전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에 상기되어 있는 과부하되어 있는 것을 아래쪽으로 내려야만 해요. 그렇게 되면은 총 9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머리 쪽에 과부하된 것이 풀어지게 되니까 생각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머리가 비워지게 됩니다. 재앙적인 사고라든지 걱정, 고민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가 과부하될수록 심장이 긴장된다 그랬죠. 근데 반대로 뇌가 이완되면 심장도 안정되겠죠. 심장이 안정되면 감정은 반드시 안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감정이 안정되고 막연한 불안감, 긴장감에서 해소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머리가 이완되면 전체 퍼져 있는 신경이 이완돼요. 뇌가 전봇되면 신경은 전깃줄입니다. 그래서 뇌가 본체가 이완이 되게 되면 이 신경은 전체적으로 이완이 되고요. 심장이 이완되면 온몸에 퍼져 있는 혈관이 이완됩니다. 그리고 이 신경과 혈관이 이완되면 얘네들은 근육 안에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완되면 바깥에 있는 근육들이 펴지게 돼요. 한마디로 근육의 긴장이 풀린다는 뜻인데요. 근육이 긴장되고 수축될수록 젖산이란 피로물질이 많이 쌓여요. 그래서 몸이 무겁고 무기력해지고 늘 피곤하고 처지는 건데요. 이와 반대가 되니까 에너지가 확보가 되고 에너지가 충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내 무의식의 생존의 여력 자체가 커져요. 결국에 내 무의식적인 생존력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에,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뜻하고요. 그것은 이꼴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내가 변수에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럼 내 그릇 자체가 커졌죠. 그러면 이전에는 위협적이라고 느꼈던 것도 이제는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불안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일어난 시련 앞에서도 평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언제 어디서나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각각 픽스 프로세스, 늘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제가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을 극복한 비결이자 수많은 분들이 불면, 불안, 우울을 극복한 비결입니다. 이것은 근거와 검증된 결과를 보셨다시피 인과 법칙이자 공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있을 수가 없고요. 누구나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배우는 법은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 테니까 꼭 배우셔서 불어오는 비바람 같은 시련을 온몸으로 맞던 삶에서 안전한 집 안에서 창문 너머로 비바람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고 저는 다음 페이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